경우의 수 시작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의 경우가 총 몇 가지인지 헤아리는 건데, 보통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헤아리는 겁니다. 뭐 보통 이제 수영도를 그리거나 이제 하나하나 경우를 다 찾는 겁니다. 다 찾는 경우. 또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거는 정말 경우를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다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몇 개 다루고, 어려운 것도 안 다룹니다. 그 다음에 쉬운 것들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공식. 공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뒤쪽에 이제 순열하고 이제 크게 조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어느 정도 이제 룰을 가지는 문제들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두 개가 나중에 섞이면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간단히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 나오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두 사건이 서로 달라서, 즉 경우가 달라서 두 사건의 경우를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 간단한 예로 이거 보면 되죠. 요 제일 밑에 보면 A에서 B로 가는데, 자, 지하철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 그죠? 세 가지가 있고, 자, 버스로 가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더한다. 사건이 다르죠, 그죠? 지하철로 가는 거랑 버스로 가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더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 사건, 합의 경우의 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곱의 사건은 A에서 C로 가는데 이제 B를 거쳐서 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이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곱의 사건, 곱의 사건에 의해서 이제 뭐 계산을, 그 경우를 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문제를 보면서 이제 직관으로 바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꼭 뭐 이게 합의 사건이냐 곱의 사건이냐를 먼저 판단하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상식으로 푼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경우의 수는 다른 단원하고 좀 다르게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수 예제를 전부 공식이라 생각하고, 필수 예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운다, 공식처럼 외워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2번하고 3번 한번 풀어 볼게요. 필수 예제 1번에 2번하고 3번.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총 100장의 카드가 있다고 하네요. 100장의 카드. 2의 배수, 5의 배수. 자,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50개 있죠.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20개 있습니다. 그죠? 20개. 자, 근데 이렇게 공통이 있죠. 공통. 즉 10의 배수는, 예를 들어서 10은 2의 배수일 때도 헤아리고 5의 배수일 때도 헤아리니까 두 번 계산이 된 거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 여기서는 이제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10의 공배수, 이거는 빼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100과 서로 소. 자, 서로 소는 공통된 약수가 없는 겁니다.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자, 그러면 100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얘가 이제 2의 2승 곱하기 5의 2승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나 5의 배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100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약수에. 그러니까 4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소가 되려면 2의 배수나 5의 배수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안 들어있는 걸 찾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2번을 이용합니다. 위에 구했죠?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총 60개다. 그럼 얘는 이제 100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죠?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있으니까 서로소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100과 서로소 되는 거는 이 60개 뺀 나머지 40개가 서로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3번만 먼저 나왔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100과 서로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위에 2번이 일종의 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과 서로소인 거는 100을 소인수분해해서, 그죠? 2하고 5 있으니까 2의 배수나 5의 배수 아닌 걸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2나 5의 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죠? 나머지 40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 자, 요렇게 되는데 요 값을 만족시키는 xyz 순서쌍을 찾으라 이렇게 합니다. xyz. 자, 이 경우에는 자, 큰 쪽, 요 개수 큰 쪽 있죠? 숫자 큰 쪽. 자, 요쪽을 기준으로 찾는 게 이제 찾는 수고를 덜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z에 들어갈 수를 먼저 한번 결정해 볼까요? 여기 보면 요 밑에 요쪽으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 자, 그럼 z에는 자연수니까 1, 그죠? 2, 그 다음에 3 요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z에 1이 들어가면 이 3이 되죠. 그럼 3이 빠졌으니까 얘는 지금 8이 남았습니다. 8이 남으면 얘는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8이 남았습니다. 그럼 1하고 2하고 3이 들어갈 수 있어요. y는 이렇게. y가 4가 되면 8이 돼서 x에 들어갈 값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xyz에 자연수는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x 값은 이렇게 되면 나머지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1, 1이면 지금 5죠, 그죠? 여기 이제 무조건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1, 2는 7 됩니다, 그죠? 3, 4에서 7 됩니다. 7이니까 얘는 4가 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하고 6이니까 9 나옵니다. 9니까 얘 2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굳이 이제 x 값은 안 구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죠? 얘가 z하고 y가 정해지면 x는 자동적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z가 2가 들어가는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6이죠. 6이면 이제 11에서 5가 남습니다. 5가 남으면 y에는 1하고 2 이렇게 두 개밖에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x는 말고요. 자, 이렇게 y까지만 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z 3 넣으면 9입니다. 9. 9면 근데 얘가 하나만 들어가도 11 다 되죠. 그럼 얘는 안 되네요.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개수는, 그죠? 1 넣었을 때, 그죠? 총 3가지. 2 넣었을 때 2가지. 그래서 합쳐서 5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요런 문제는 헤아려야 됩니다. 자, 요런 문제는 이제 뭐부터 찾는다? 기준을 뭐로 잡는다? 그쵸? 큰 수로 잡는다. 큰 수로. x부터 하나하나 넣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여기 큰 수부터 잡습니다. 요런 게 일종의 약간의 요령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물론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지금 A, B, C가 다 다르거든요. X, Y, Z도 다 다르고. 그래서 앞에서 곱할 거 3개 있고요, 그죠? 뒤에서도 곱할 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는 9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의 개수가. 자, 여기에 이제 한 개 추가하자면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D. 자, 이 경우에는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서 2 곱하기 2 해서 8. 뭐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중복되죠, 그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그래서 이 경우를 이래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버리면
전개하면 이렇게 되면, 자 이제는 서로 중복되는 게 없죠, 그죠? 이제는 앞에 거 3개, 뒤에 거 2개 해서 총 6개다 항의 개수가. 이렇게 중복되는 거 없을 때 이렇게 경우의 수 몇 곱할 게 몇 가지인가 찾아서 곱하면 항의 개수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약수의 개수 구해 보겠습니다.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예전부터 많이 했죠, 그죠? 소인수분해해서, 그죠? 소인수분해해서, 그죠? 요 위에 있는 지수 보이죠? 지수에 1 더해서, 그러니까 3이니까 4, 2니까 3, 1이니까 2, 요렇게 해서 약수 개수 구한다. 요렇게. 그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공통된 약수. 자, 이거는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죠? 최대 공약수.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 공통된 최고 수죠, 그죠? 그 안에 있는 약수 개수 구하면 됩니다. 그럼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고, 그죠? 그럼 180의 약수 개수 구하면 되니까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180 소인수분해해서 그 다음에 여기 약수에서 1 더해갖고, 그죠? 3, 3,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1이니까 2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18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약간의 또 응용입니다.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인 것은, 자 360의 약수는 24개거든요. 24개 중에 2의 배수인 것은 이래 됩니다. 2의 배수.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책에 있는 대로 하면요, 그죠? 이게 360이 2의 세제곱, 3의 제곱, 5니까 여기서 2를 한 개를 떼버립니다. 2를 한 개를 이렇게 떼버려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2를 이미 하나를 포함시킨다고 보는 거죠. 얘가 이미 2가 들어있는 겁니다. 2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제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을 여기 곱해봤자 무조건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머지가, 그럼 2의 세제곱에서 2 하나 뺐으니까 제곱, 3의 제곱, 5 됩니다. 즉, 요놈의 약수의 개수가 2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이제 18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여기서 2의 배수가 없는 거를 구해서 빼도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3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이제 2의 배수 안 되겠죠. 근데 3의 제곱이고 5니까 얘는 3 곱하기 2에서 총 6개입니다. 6개. 그러니까 이 6개는 2의 배수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24개에서 6개를 빼서 18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 문제입니다. 도로망 문제. 자, 요렇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을 때, 자, 봅시다.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를 일단 기호로 표시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B로 가는 경우를 이게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 A, C, B, 그죠? A, D, B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쓰고 푸는 게, 그죠? 각각 일단은 경우를 나눠 놓고 계산하는 게 이제 정확하겠죠. 실수도 안 하고. 자, 그럼 A, C,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C까지 경우는 경우 세 가지. 그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 세 가지. 당연히 이거 곱해야 됩니다. 그죠? 총 9가지. 자, 밑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가는 경우 세 가지. 곱하면 6가지. 그래서 총 15가지 됩니다.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중간 도시는 C, D니까 만약에 동건이가 이쪽으로 갔다면, 그죠? 동건이가 이쪽으로 갔다면 수진이는 이쪽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동건이가 갔다면, 그럼 수진이는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동건이가 가는 경우 총 몇 개입니까? 9개죠, 그죠? 자, 9개인데 그때 수진이가 가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6개. 자, 그러면 동건이가 하나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수진이는 뭐죠? 6가지 선택할 수 있죠. 그죠? 또 동건이가 다른 하나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또 수진이는 6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개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동건이가 위로 갈 때 수진이가 아래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2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54, 69, 54. 마찬가지로 동건이가 아래로 가는 경우도, 아래로 가는 경우 수진이 위로 가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는 거꾸로 이제 뭐 69, 5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4, 위로 가는 경우 54가지, 밑으로 가는 경우 54가지. 그래서 합쳐서 108가지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칠 문제입니다. 색칠 문제. 5개의 영역이 있는데 5가지 색으로 칠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넓은 쪽에, 그죠? 넓은 쪽에 여기서 이제 색을 칠해 나갑니다. 물론 이 문제도 문제가 좀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냥 이걸 대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 나오면 또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여기서는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그죠? 5가지. 5가지. 자, A부터 색칠합니다. 5가지. 자, 그럼 B는 A하고 달라야 되니까 4가지. 자, 그 다음에 C는 A, B하고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3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A하고 C하고만 다르면 됩니다. B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B하고 같아도 된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A, C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역시 3가지입니다. E는 마찬가지죠. A하고 D하고만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약간 뭐 대표 문제 같은 그런 문제죠. 자, 지불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 여기 보면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100원짜리를 1개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 주는 게 같은 100원이지만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요.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를 주는 거를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자, 그래서 요 2개를 어떻게 푸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거는 각각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으면 얘는 1개 있죠. 그죠? 그래서 지불을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개 있으니까 1개 하는 경우. 그래서 100원짜리는 2가지입니다. 100원짜리 갖고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죠. 안 하는 경우 1개 있으니까 1개 하는 경우. 자, 5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얘는 50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 그 다음에 1개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 10원짜리 3개는 몇 개겠습니까? 그럼 안 내는 경우하고 합쳐서 총 4가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게 지불을 해야 되니까 100원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는 다 안 내는 한 가지 있죠. 그 한 가지는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4개에서 하나 빼서 이제 총 23가지다. 요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제일 일반적이죠. 그죠?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봅시다. 금액은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이제 100원과 50원을 뭔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 것처럼. 왜? 100원짜리 1개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 주는 게 같은 거니까. 자, 그럴 경우에 이런 겁니다. 이 같은 경우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이거를 분리를 못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 개로 묶어서, 즉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이게 200원이 되겠죠, 그죠? 200원. 그래서 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지불 안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50원 지불하는 경우, 100원 지불하는 경우, 150원, 그 다음에 200원 지불하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 나옵니다. 100원하고 50원.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문제 풀었던, 그죠?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C 플러스 D의 항의 개수.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아니죠. 왜? 뭔가 이렇게 이게 따로 안 되죠, 그죠? 따로 구분이 안 됩니다, 경우가. 그래서 이제 뭔가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상 이거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류할 수 없는 거를 아예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5가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중복이 발생 안 하죠, 그죠? 자, 그래서 10원짜리 3개는 여전히 4개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그죠? 지불을 해야 되니까 지불을 안 하는 0원은 빼야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꼭 기억해 두세요.